네, 동경능겐 시즌2 4화 그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건축을 좋아하는 건쟁입니다. 중년오덕 외노입니다. 카나가와 현민 제이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일본에 살면서 겪게 되는 상담을 할 시간인데요. 바로 한번 사연 들어볼까요? 네, 오늘의 일본 상담소는 이제 제이쿤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실제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혐한에 관한 상담입니다. 혐한. 네, 이번 거는요, 제가 이제 회사 한국인 동기와 이야기를 하다가 동기한테 들은 내용이에요. 동기가 이제 밖에서 전화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웬 일본인 아저씨가 자기한테 소리를 지르더래요. 네. 시끄럽다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너네 나라로 얼른 돌아가라고. 돌아가면서도 이제 등 뒤에다 대고 이제 막 소리를 질렀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무서운 경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네. 여자라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좀 더 무섭지 않았을까. 무섭죠? 일단 그 전화를 할 때 그러면 한국어로 했나봐요. 그쵸, 그래서 그쵸, 이제 그쵸. 외국인인 걸 파악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았었겠냐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었는데요. 저는 경험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네, 매번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까 누가 건들겠어. 누가 이제 시비를 걸라고 해도 쌩 하고 가는 이미 말 났어. 걸 시간도 없이.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무시하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두 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네.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되게 더운 여름날에 짜증나는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이 샐러리맨들이 되게 많이 다니는 길이었어요. 저기 이혼바시 쪽에. 그쪽 가고 있는데 다들 샐러리맨인데 저 앞쪽에서 되게 후질근하게 작업복도 아니었고 뭔가 이상한 옷을 입은 땅딸막한 남자 하나가 한 손에 맥주 캔을 쥐고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취했는지 얼굴이 벌게 가지고 이쪽으로 딱 오는 거야. 이상한 새끼다 싶어가지고 나는 이제 슬쩍 각도를 틀었는데 걔도 슬쩍 내 쪽으로 오는 거야. 따라와. 정면에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제 가까워지니까 딱 바로 내 앞에 있었거든요. 갑자기 나를 보더니 내 어깨에 딱 손을 올려. 손을 올리면서 꽉 잡은 다음에 팍 이러는 거예요. 진짜요? 미친 새끼인가 대박. 그냥? 근데 그것도 이제 되게 일본인들의 혀짧은 영어 안 되는 발음이 파크 처음에 뭔 소리 하는지도 몰라가지고 이랬는데 한 7번 정도 반복을 하는데 바크 아니에요? 뒤에 보라고? 뒤에 보라는 거 아니에요? 친절한 사람입니다. 뒤에 뭐 묻었다고. 그럴 수도 있네.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말을 외국인인 걸 거는 어떻게 걸까요? 알았지? 얼굴형으로 알았나? 근데 알 수 뭐- 있긴 해요. 알 네, 수 저희도 보면은 한국인인지 일본인지 중국인인지 알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때 안 그래도 짜증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짓을 당해서 너무 짜증나가지고 손을 이렇게 빡 뿌리치려고 하는데 힘이 센 거야. 한 번 실패했어. 그러니까 더 짜증나는 거야. 두 번. 한국 사람들이 약간 아무래도 혐오하는 사람이 좀 더 많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문제는 무력으로 우리보다 세니까 네. 맞아. 만났을 때 그래서 이제 한 번 실패하고 나서 두 번째 이렇게 성공해서 떨쳐내고 이제 걔는 나를 한번 쓱 쳐다보는 이렇게 뒤쪽으로 지나가는 거야. 근데 짜증이 너무 나가지고 따라갔거든 걔 네. 뒤를. 예. 따라가서 저 새끼를 후려치고 정말 나 그냥 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후려쳐. 진짜로 그때 안 후려쳐서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구석까지 얘가 어디 골목진 데 들어가면 진짜 한 대 쳐버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래 참길 잘했다라고 참길 생각을 잘했다.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아까 말씀하셨던 친구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자분이시기도 한데 만약에 남자분이시다고 하더라도 그런 애들 상대해봤자 좋은 일 맞아, 없거든요. 맞아요. 참고 넘어가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지. 그쵸, 이런 경우 있으면은 그냥 무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혐한을 당한 적은 아직은 제 기억 속에 많진 않아요. 그냥 굳이 하나 이제 막 쥐어짜서 하나 꺼내 보면 제가 이제 일본에 처음, 그러니까 도쿄에 처음 왔을 때 일이 많잖아요. 새 그쵸. 집에 가서 뭐 이렇게 가스 점검하러 오고 뭐 전기라든지 뭐 수도 관련돼서 오는데 그때는 일본어도 할 줄 몰랐고 그래서 그때 점검을 해주러 오신 분이었는데 가스였는지 수도였는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좀 나이 드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눌하게 일본어를 하고 막 구글 번역기로 열심히 그때 막 설명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나갈 때 조센징 이러면서 막 그건 얘기를 혐한인데요. 하는 거야. 때박 혐한인데. 근데 이제 나이가 좀 있었으니까 근데 그걸 듣는데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 조센징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일본인이 한국인을 낮춰 부를 때 사용하는 멸칭이라고 알고 있는데 북한 사람들 있잖아요. 스타초센. 북한 사람들을 칭할 때도 조센징이라고 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 가지고 멸칭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아 그래요? 나이가 있으신 분이라서 그렇죠. 그랬던 건가? 그러니까 그 익숙하니까 옛날에는 그 단어가. 엄청 옛날에는 뭐 네. 한국 북한 따로 나뉘어져 있질 않았는데 그때 당시를 젊을 때 살아오신 분이라고 하면은 지금에도 이제 한국이나 북한 애들은 싸잡아가지고 그냥 조센징이라고 하면 되겠구나라는 의식을 가진 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그렇게까지 막 일본어를 제대로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불친절하다라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냥 갑자기 이제 나갈 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아, 저 사람한테는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죠. 그냥 우리가 일본에서 막 스시 뭐라고 하죠? 스시? 일본 사람들 말할 때 아, 스시로 비꼬아서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뭐였지? 뭐 스시남 스시녀 스시남 스시녀? 뭐 그런 거랑은 느낌이 좀 다른 조센징 아니었나? 그쵸. 그거를 비유하자면 우리나라는 뭐 근데 이게 그거잖아요. 김치면은 또 안 좋잖아요. 느낌이. 불고기남 불고기뇨? 그리고 그렇죠. 이 혐한이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도 또 약간 선을 제대로 그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 에피소드 있잖아요. 그쵸. 엄밀히 말하면 그건 혐한은 아닐 거예요. 걔가 그냥 얘는 그냥 형이 싫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멀리서 봤는데 나도 너 싫어. 형이 싫었던 비호감이야. 나도 너 싫어. 두번 그러니까 걔가 정확히 너는 한국인이니까 꺼져 내지는 뭐 한국인이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비하를 하면 그건 저는 혐한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걔는 그냥 내가 국적을 알 리가 없지. 그쵸. 네, 그쵸. 알 리가 없는데 외국인인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시비를 걸었을 형, 저도- 형 외국인. 혐한이 아니라 형 외국인. 그냥 외국인 차별. 아 근데 외국인인 것도 판가름 할 수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쵸. 그냥 정말 내가 형인. 형 저 사람. 형인. 형 저 사람. 근데 실제로 그 외국인들 비하하는 말이 일본일 수도 있잖아요. 있어요. 가이진이라고. 그래서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은 있나요? 가이지는 근데 지문쇼 사무실에서 많이 사용해요. 아 그래요? 솔직히,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써. 네. 그거는 그러니까 가이진이라는 말에 대해 가지고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가이진이 외국인을 가이코쿠진이라고 하는데 가이진은 중간에 국자를 빼고 외인이라고 써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한번 그 단어가 일본 내에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그 일본의 프로야구 리그 중에 해외에서 들어온 용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좀 잘 뛰다가 나중에 좀 슬럼프가 와가지고 꼬라박은 거야. 그때 이제 신문 기사가 떴던 게 가이진, 그러니까 외인인가 아니면은 또 이제 해자 있잖아요. 해충이라고 가이진 해자를 또 가이라고 쓰는데 일본어 쓰면 가이진인가 가이진인가 다 잘해. 그냥 좀 말장난이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가이진이라는 그 용어는 문제가 있는 거다 해서 이제 안 쓰기로 된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벌레다라는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정식적인 명칭은 가이코쿠진, 외국인이라는 게 정식 명칭이니까 그걸 쓰자라고 하는데 아직도 가이진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한 그런 이유 없이. 나쁜 의도 없이. 맞아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그 두 번째 보스라든지 좀 나이 있는 사람들 보스도 그렇고 가이진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 와이프도 그 단어를 쓰거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전 좀 처음엔 거슬리긴 했지만 얘가 특별히 나쁜 의식은 없으니까 그냥 쓰지 마라 했었는데 나중에 걔네 저기 본가 돌아갔을 때 조카가 있었는데 조카들 앞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조용히 둘이 있을 때 네가 쓰는 건 상관없는데 조카들 앞에서는 그 말 쓰지 말라고 얘기했죠. 애들은 아무런 선입감 없이 그런 용어를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게 틀린지 옳은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게 그들의 문화권을 만드니까 언어로 사용하는 게 그치. 이 친구가 이 욕을 쓸 수 있나 없나, 이 가이진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나 없나, 그걸로 너는 내 친구가 될 수 있어? 없어. 맞아. 그리고 판단을 많이 하죠, 솔직히. 어렸을 아마 때는. 있을 거예요.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외국인 중에 이제 일본인이 가이진이라는 말을 쓰면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나야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네. 그래서 그거네요. 그 기본적으로는 무시하는 게 답이다. 무시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가령 그건 있을 수 있죠. 이런
아저씨는 그냥 길 가다가 한번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회사 내에 이런 사람이 있어. 계속해서 나를 무시를 해. 네. 맞아요. 그냥 기분 나쁘고 말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장기적으로 내 정신 건강에 안 좋은데다가 맞아요. 어쩌면은 인사고과에도 평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다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회사 고발 시스템 저희 회사도 이제 스피커업이라고 목소리를 내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스피커업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이게 우리 회사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외부 회사로 일단 가요. 아 외부 회사? 외부 회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네. 그러면 외부 회사에서 그 우리 직접 상사 쪽이 아니라 그런 감사팀이라든지 거기에다 연락을 하는 시스템. 재밌다, 재밌는 시스템이다. 약간 군대에서 그러니까 소원수리를 소원수리를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부대원들이 이제 위에 있는 선임들을 고발하는데 나 때렸다 아니면 욕했다. 이게 부대로 가지 않잖아요. 그쵸. 더 위쪽 부대로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내리갈고. 네, 내리갈고 맞아요, 하니까 맞아요. 아 그런 느낌인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쵸. 같은 부대에서 하면 무조건 이게 걸리니까 다 차단되잖아요. 네. 누가 했네 하면서 이렇게 그 고발한 사람이 이미 신분이 노출돼가지고 고발 당하는 사람 쪽에서는 결국 아무런 피해도 없이 고발한 쪽만 그쵸. 그리고 독박 쓰게 되는 네. 게 한국 군대인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 좀 다르게 돼 다른 있어가지고 데에서 제3자가 컨트롤을 맞아요. 해주니까 그게 그래서 정상적으로 좋게 작용을 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건 실제로 얘인데요. 썼어요? 제가 쓴 건 아니고요. 네, 제일 큰 예, 그 옆부서에 되게 막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상사인데 이 사람이 그 정말 사람을 피말리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싸움을 하는데 말을 겁나 빨리 하는데 한 2초 이상 상대방이 대답을 안 하면은 너 내 말 무시해? 지금 일본어도 그렇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인을 상대로 그런 식으로 이 인신공격적으로 가게 되니까 그 사람이 결국에 찔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부서 바뀌고 바로 조치가 네, 일어나요. 바로 갈라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당하고 나서 찌른 사람이 아마 여러 사람이 당했을 거예요. 그 사람 공격에는 그렇지 않아요?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갈라 쓰고 둘 다 회사는 잘 다니고 있으니까 누가 고발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죠. 알 수는 없는데 대충 얘가 했겠구나. 얘가 그 했겠구나. 부분이 내가 좀 궁금한 거야. 그런 거죠. 일본에서는 사실 윗집 아랫집이나 옆집 뭐 이렇게 층간소음 맞아요. 있을 때 누가 봐도 윗집이 경찰 부른 것 같은데 알 수는 없잖아요. 그쵸. 왜냐면 여기서는 직접 올라가서 똑똑해서 조용해 주세요 보다 그냥 경찰에 바로 신고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겠네요. 그죠. 심증은 있는데 합증은 누군지- 없다. 네, 재밌네요. 그렇군요. 가령 건쟁이 회사에서 그런 상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외국인이라는 걸로 차별화하는 상사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저요? 저는 나는 가시 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죠. 아 요새 민감해졌어. 네, 요즘에는 제 가시를 완전 드러내고 있거든요. 저는 뭔가 약간 내가 누릴 권리는 난 누릴 거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일부에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토요일 미팅 전 참가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쵸. 난 토요일 안 가요. 난 사무실 토요일에 안 가. 그거는 너네들이 알고 있어.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배제가 됐고 제 동기 저랑 같이 일한 친구는 사실 갔어요. 그래서 미안하긴 했는데 뭐 인생이 뭐 그런 식으로 나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선을 넘지 마. 네. 맞아. 이렇게 알려주는 게 관계에 있어서도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기엔 좀 뭐하지만 호구 잡히면은 호구가 돼버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위에서도 계속 그게 작용이 되고 그게 만약에 국적으로 잡혀버리면 국적으로 그냥 계속 호구가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이 친구는 자기의 그 선이 있다, 기준이 맞아요. 있다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얘네들도 터치를 안 하고 그런 혐한도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왜냐면 성깔 있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네. 야 꿈틀 하는구나. 꿈틀 하는구나. 네, 밟으면 그걸 꿈틀 하네. 꿈틀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걸 보여줬을 때 그런 혐한도 더 일어나지 않고 그런 스탠스로 내가 자세를 쳐야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더 당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위축되거든요.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외국인으로서 이 사람들이 축적해놓은 그 일본의 문화라든지 언어적인 부분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란 게 위축돼요. 근데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만의 약간 갑옷을
챙겨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 어떡해? 내가 상사야. 권재야 너 요새 우리 바쁜 거 알지? 알아요. 오늘 야근 좀 해야 되겠는데 야근 가능해? 네, 야근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 정확히 데드라인이 언제예요? 언제까지 이 프로젝트를 제출하면 돼요? 그거는 일단 해야 알 거야. 지금 그걸 알려주세요 저한테. 지금 미팅이 마감이 언제예요? 마감이 정확히 언제예요? 오늘이 25일이잖아요. 네. 5월 10일까지 해야 되는데요. 5월 휴일 10일. 출근이 이틀이 끼고요. 그 다음에 이틀은 심야까지 붙어야 돼요. 5월 10일에 미팅인 거예요? 그쵸? 그럼 제가 5월 8일까지 책임지고 보여드릴게요. 그때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 그 체킹은 5월 9일에. 오케이. 안 돼, 늦어. 어떻게 늦어? 이거 그냥 진상 상투 아닌가요? 이유가 없잖아요. 5월 10일인데. 뭐 이유가 없어. 상사가 하는 거지. 까라면 까는 거지. 아니 저 새끼 이래 상근데.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겠다. 끔찍하다. 저희 사무실은 있을까? 그렇진 않아요. 맞아, 진짜. 있을 것 같아요. 있겠다 진짜.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일을 하고 있는 데가 텔레마케팅을 하고 있는 어. 데인데 그러니까 일본 회사들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특정한 이벤트에 나올 건지를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다른 지역은 괜찮아요. 도쿄라든가 뭐 나고야라든가 그쪽 기업들은 뭐 대체로 잘 받아주던가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잘라줘요. 칸사이. 별로 안 하고. 맞아. 칸사이. 오사카 사람들이 말이 좀 세. 맞아. 그래요. 부산 사람 같은 건가? 부산 사람 같기도 하고. 지역색이 경남 사람. 강해서. 경남 사람 같은 건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전시회 하는데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라고 하면 안 나오면 되잖아. 네. 근데 이게 한국 관련된 거다 보니까 한마디를 더. 한국 안 해. 한국 안 가. 한국 관심 없어. 그렇게 바로 이런 얘기해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도 없진 않은데 왠지 모르게 오사카 쪽 지역이 좀 오사카 쪽 기업이 약간 있어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네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신기하다. 맞아요. 오사카는 좀 유명하죠. 혐한도 아무리 그러니까 동경 사람은 뭐랄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나 바쁘고 내 할 거만 보니까 별로 있든 말든 나한테 피해만 안 주면은 그러니까 신경 안 쓰는 게 좀 더 강한 것 같은데 산사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뭐랄까 마음에 담아놓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거 그냥 내뱉고 맞아. 좀 더 직설적인 네, 직설적인 게 좀 더 많아요. 그리고 오지랖도 넓기도 해서 그러니까 친해지면 좋은데 좀 사이가 안 좋게 되면 힘들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오사카 사람이랑 한국인이 좀 친해지긴 쉽죠. 그래요? 성향이 어느 정도 비슷하니까. 맞아요. 교토 사람은 또 다른 거죠. 교토랑이 오히려 더 힘들걸. 네, 왜냐면 저희 사무실에 교토 친구가 있는데 친해지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교토는 겉다르고 속다르고 약간 그런 게 되게 심하잖아요. 맞아. 말 속에 뼈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식분이 피아노를 되게 잘 치시네요. 네. 이 뜻이 뭘 것 같아요? 무슨 뼈예요 이게? 피아노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자제해라. 진짜로? 우리 집까지 들려오니까 조용히 해라. 네. 헐 진짜. 네, 진짜. 만약에 그래. 제이쿤이 있는 회사 상사가 제이쿤한테 인종차별을 한다. 네. 혐한을 한다. 어떻게 네. 대할 거예요? 저는 일단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이 진짜 떨어져서 이렇게 나 국적을 싸잡아가지고 이렇게 혐한이랄까 비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한국 자체가 싫은 건지를 일단 확인하기 위해서 실적을 내려고 노력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정도 내가 생각하기로 120% 정도?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 처우가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나의 능력보다는 그러면 나라 자체를 싸잡아서 비난을 하는 거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선은 바로 스피커업으로 가진 않고 주위 다른 과장, 그러니까 우리 부서가 크다 보니까 그 부서 안에 있는 다른 과장 혹은 부장한테 얘기를 해보고 그럼에도 이제 사태가 개선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스피커업을 최고의 수단으로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일단 여론 작업을 먼저 해놓는다. 그렇죠. 일단 친구를 만들어야 되니까 친구라기보다는 미카타 이제 아군이 될 만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인생 정치. 맞아요.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제가 미움을 받는 건가요? 약간 그런 식으로 말을 돌려서 확실히 제이쿤이 이제 대기업 쪽이다 보니까 다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희 쪽 업계에서는 좁죠. 작으니까 누군가가 공격을 해요 누구한테.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무기를 하나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칼이라든지 뭐 그런 거 뻥이고 네 그러면 맨날 출근할 때 칼 챙겨간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만이 이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무기가 있으면은 누군가가 이 사람을 욕을 해도 보스가 케어를 해주거든요. 얘 그쵸. 나가면 이제 사무실에서 큰일이 생기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무기를 만드는 게 저희 쪽 업계에선 되게 좋아요.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혐한을 당하지 않는. 그냥 그때부터 인정이 생기거든요. 아, 확실히 사무실에서는 얘가 이거는 진짜 잘해. 이런 게 이제 딱 베이스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확실히 좀 존중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기한만 잘 지켜준다면은. 그쵸. 실적 내고 네, 대체 뭐. 불가면은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원하는 날짜까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맞아요. 뭐 야근을 하던 퇴짜를 하던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대신 이 외적으로 부당하게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권리를 이야기해야죠. 예, 정신 차려라. 맞아요. 예.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은 그거네요. 길에서 이렇게 우연히 안 좋게 확률적으로 조우를 하게 됐다 했을 때는 아무래도 무시하는 게 네. 일본에서 자기를 위해서죠. 자기를 보호하기 맞아요. 위해서. 어차피 일본 그렇게 경찰서를 가봤자 일본어가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맞아. 우리가 불리하게 더 작용될 그래요. 수도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 거다. 맞아. 우리는 이렇게 잘 대처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물론 엄청 일본어를 능통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최대한 이렇게 분란을 안 만드는 게 자기를 위해서 좋지만 회사는 좀 아무래도 다른 곳 계속 있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확실히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고 네. 대처를 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딱 덧붙이면 그냥 이거 똑같이 한국 사람 청취하시는 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가 왔어요. 한국 사람이랑 일본 사람이랑 왔어. 뭐 자기한테. 그렇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 어눌한 한국말로 와가지고 이 사람이 저 뭐 니혼진이라고 엄청 막 욕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 나한테.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심한 말 안 했고 그냥 좋게 하는데 난 사실 일본 분인지도 잘 몰랐어요. 맞아요. 막 이렇게 둘러대서 네. 한국 사람이 위기 대처를 해요. 그러면 우리도 일본 사람보다는 한국 사람한테 뭔가 편히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맞아요. 음. 어차피 그래서 가제는 저는 개편. 애플워치를 항상 구비를 하고 있죠. 녹음. 괜찮네. 이게 정답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애플워치를 사자. 네, 애플워치를 사자. 해결책은 애플워치.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혹은 갤럭시 워치를 사자. 언제든 녹음할 수 있게 하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좀 그 상담에 대한 해결책이 만들어졌으면 정말 기쁠 것 같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1분 상담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쟁이 매너 제이콘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